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주혜지입니다. 자, 여러분 10월입니다. 우리가 3월 학력평가를 푼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0월 또 거의 한 해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봤죠. 어땠나요, 여러분? 사실 이제 쌤이 체감하기에는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할만했다. 30번 빼고. 나머지는 되게 할만했고,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나 기출을 좀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익숙하게 문제를 풀었을 텐데, 사실 이쯤 되면 수1은 거의 다 까먹기 마련이고, 수투 공부하느라 이제 바쁘죠. 수투 공부하느라 바쁜데 또 수투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점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늘 그렇듯 고2 학력평가는 점수를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누적되고 있는 과정들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나를 점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수1을 좀 어느 정도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아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번에 열심히 보지 않았다면 지금 잠깐 두고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찾아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또 훌륭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나 주요 문항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사전 문항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어떤 포인트들을 주의 깊게 봤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편의상 이제 낮춤말로 진행되니까 참고 바라고요. 한번 14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바로 14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4번 수열 문제 되겠다.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하고, SN 나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AK라는 일반항이 등장하고 있어. 뭐 하란 얘기 얘들아?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다.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 나오면 우리가 배운 AN이라는 것을 SN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SM-SM-1이다 라고 쓰는데, 이때 이 N은 이 이상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 n이 1일 때는 따로 S1이라고 쓸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값을 구해보시오 라는 상태인데, 첫 번째 A1이라는 건 S1과 같다고 했어. S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1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가 2부터 7까지. 자, 이 AK 자리에는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 2 이상이니까 SM 빼기 SM-1이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써보자. 여기 K-1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 AK 자리에 SM-SM-1 들어가게 되면 K분의 1 빼기 K-1분의 1이라고 들어가겠지. 자, 정리해주게 되면 1 플러스 시그마 K2부터 7까지 K분의 K-1 되겠어? K분의 K-1 그리고 K-1, K-1이니까 여기는 빼기 1이라고 들어가겠더라. 자, 그럼 얘가 K분의 K가 되잖아, 얘들아. K분의 K가 되면서 결국 K 지워지고 마이너스 K분의 1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다시 들어와 K가 2부터 7까지 K라고 들어올 수 있겠더라. 자, 근데 이게 지금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인데,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을 쓰게 되려면 1부터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다시 어떻게 바꿔줘? 1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K 대신에 첫 번째 항을 빼주도록 하자. 첫 번째 항 1 되니까 요렇게 써주게 되면 계산해줬을 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라고 써주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2분의 7 곱하기 8. 즉 여긴 2, 4, 8. 7, 4, 28이 빠지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6 정답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문제였어. 자, 이어서 15번. 자, 이번에는 얘들아 거듭 제곱근의 개수다. 거듭 제곱근의 개수라고 하면,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0개, 1개, 2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때 n제곱근 중 n-2의 n제곱근 중이라고 하니까 n제곱해서 n-12가 되는 이 x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FN 플러스 FEN이 1이다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알고 있다니까. 어차피 빵개 한 개, 두 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이때 얘는 조합이 빵개 플러스 한 개였던지 조합이 한 개 플러스 빵개였던지 딱 이렇게밖에 날 수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n-12의 n제곱근의 개수는 빵개이면서 2n-12의 2n제곱근은 한 개가 될 수 있는가를 볼 텐데 자,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보기 쉬울까? 자, 우리 이때 n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2n이라는 것은 무조건 짝수기 때문에 2n-12의 짝수 제곱근만 관찰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짝수 제곱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려면 무조건 0의 짝수 제곱근이었어야 돼. 0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2n 제곱이 2n-10이다 라고 되면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아, 그러므로 너는 지금 첫 번째 n이 6이어야 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네가 진짜 0이 되는지 볼까? 라고 했을 때 6 집어넣으면 x 6제곱이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러면 6제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는 실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니까 빵갠 거 오케이. 그러므로 n은 6 가능하더라 라는 상태. 하나 나왔지?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자. 자, 나 이때 n제곱근의 개수는 한 개인데 2n제곱근의 개수가 빵개이고 싶대. 자, 이번에는 짝수제곱근의 개수가 빵개이고 싶으면 어때야 하는가라는 얘긴데 짝수제곱근의 개수가 빵개가 되려면 2n-12가 음수였어야겠지. 다시 말해 n은 6보다 작았어야 돼. 자, n이 6보다 작으면서 이번에 얘가 1이 나오려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달라지게 될 거야.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가 달라지게 될 거야. 자, 홀수일 땐 어때? 어떤 수든 홀수 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야. 그러니까 n이 홀수이기만 하면 다 된다. 6보다 작은 홀수 2 이상이니까 3, 5 모두 다 가능. 얘네 모두 다 가능하겠고 자, n이 만약에 짝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0의 짝수 제곱근만 한 개거든. 얘가 0이 되려면 n값이 12가 돼야 되는데 12가 되면 6보다 작다를 그렇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 5, 6 다 더해주면 정답은 14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개수 추론하는 문제들 굉장히 자주 나오고 내신에도 변형이 많이 되는 형태니까 꼭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개수가 몇 개가 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류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자, 이어서 16번. 최근 3개년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어때? 고2 학력평가에도 변형이 돼서 많이 출제가 되는 함수의 극한 문제야. 함수의 극한에서 특히나 1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얘가 부정형이면 0분의 0꼴 인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수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니까 꼭 얘는 좀 꼼꼼히 봐주도록 하자.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두 2차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1이 0이다. fx가 x-1 하나는 몰라? x-k 요렇게 생겼대. gx는 그냥 아예 몰라. gx는 아예 모른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극한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써줄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는 fx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x-1 2개, x-k 2개.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3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k.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gx, 여기 이차함수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해. 아니 얘들아, 얘가 x가 1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지금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어야 돼. 0분의 0꼴을 만족하기 위해서 분모가 가진 만큼 얘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0으로 가. 얘가 x-1을 두 개만 가지고 있다면 두 개를 약분하고 나서 1을 대입한 어떤 상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또 0이 된다라는 건 분자가 x-1이라는 인수를 분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최소 몇 개? 세 개를 가져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이미 우리는
여기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그리고 gx가 가질 수 있는 인수의 최대 개수는 2개니까 이거의 최대 개수가 3개? 그럼 이 3개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x-1을 인수로 가졌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여기 k가 뭐 되겠니 얘들아? 첫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4-k가 0 돼야 돼서 k 값은 4였어야겠고 k는 4가 됐어야겠고 그리고 gx 어땠어야 되더라? 자, gx라는 것은 x-1의 제곱이 되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5 플러스 g5 값을 구하시오. f5는 5 집어넣었을 때 4 곱하기 1 해서 여기는 4가 되겠고 g5라는 건 5 집어넣으면 4, 4, 16 4 플러스 16 해서 정답은 20을 골라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뭔가 그 판서한 양은 좀 적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쌤, K가 1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나요? K가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분모가 X-를 4개를 가져. 근데 우리는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를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4개 초과를 가져야 돼. 그럼 5개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분자의 인수의 개수는 최대 4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K가 왜 1이 될 수 없는가? 왜 이 3개가 무조건 다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얘들아. 자, 이어서 17번. 이번에는 등차 수열로 넘어갈게. 자,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거 얘들아. 일반항을 쓸 수 있는가? 중항을 쓸 수 있는가? 합공식을 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파트야.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과 자연수 K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그런데 이 세 가지 외에 붙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이렇게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하는 조건이 바로 자연수, 정수 조건이야. 첫째 항이 자연수, 그리고 여기에 자연수 K. 이 자연수라는 것은 쌤이랑 이제 해설 강의나 쌤의 강의를 많이 본 친구들은 좀 이제 느끼겠지만 쌤 부정방정식 얘기를 종종 하지. 우리가 A 곱하기 B가 6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A 플러스 B는 뭐가 돼? 최대 최소 말고 그냥 A 플러스 B는 뭐가 돼? 라고 하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A, B를 주면 우린 이 합을 구할 수가 없어 얘들아. 무수히 많기 때문이지. 그런데 쌤이 만약에 A, B를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정해. 그럼 이때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어차피 4개 중에 하나고 합은 7 또는 5, 두 가지로 줄여진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수가 이렇게 2개나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아, 내가 나중에 이 자연수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지금 일단 A4 곱하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이때 A4 그리고 A5라는 것은 A4에서 공차 마이너스 2만큼 간 상태 이렇게 해볼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A4라는 것이 나 이거 0과 2 사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린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고 자연수 K 얘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첫째 항과 K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 이걸 다시 A1의 기준으로 바꿔보게 되면 A1으로부터 3D, A1으로부터 3D 즉 3D라고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6 네가 0과 2 사이다. 다시 6 A1과 8 요렇게 첫째 항이 6과 8 사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대값식이 나와 있는데 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대값 A1-AK 그리고 4AK 주인공들 나왔대 얘들아. 지금 이 A1도 자연수여야 되고 K도 자연수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쌤은 일단 뭘 할 거냐? 여기 어차피 얘도 AK가 있고 얘도 AK가 있다고 하면 둘 다 부가 같을 때, 둘 다 부가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지만 쌤은 제곱을 해서 한번 먼저 해결을 해볼게. 제곱을 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AK
플러스 AK 제곱 이라는 것이 16AK의 제곱. 싹 다 넘어오게 되면 15AK의 제곱 더하기 2A1AK 마이너스 A1의 제곱 이라고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 3, 5, 15, 1, 1, 3, 5.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고 들어온다는 거지. 얘 정리되면 결국 얘는 뭐야 얘들아? 3AK 플러스 A1 그 다음 여기는 5AK 마이너스 A1 얘가 0이 된다고. 그래서 너 또는 너 이 둘 중에서 어떤 애가 이 A1이 6과 8 사이를 만족시키면서 K도 자연수가 될 수 있냐 이거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A1이 지금 결국에는 자연수기 때문에 6, 7, 8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A1이 여기 6이었어. 얘가 만약에 6이었다면 AK는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는 상태야. A1이 6이었어? 아, 얘는 6은 AK가 5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겠다. 또 7을 넣었을 때 둘 다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봤더니 AK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거나 5분의 7이니까 AK가 자연수가 될 수 없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될 수 없어. 쌤, 왜 AK가 정수해야 됩니까? 첫째 항이 자연수인데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으로 시작했는데 다 마이너스 2씩 가고 있으면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계속 정수만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첫째 항도 정수고 공차도 정수면 몇 번째 항, n번째 항도 무조건 정수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k번째 항도 정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어. 자, 7 안 되지. 그 다음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나 AK가 5분의 8이어야 되는데 둘 다 정수가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AK가 마이너스 2가 되었어야겠다 라고 결론. 그럼 첫째 항은 뭐야? 6이 되었다는 거야. 첫째 항이 6이고 결국 AK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2를 몇 번 갔어야 돼? 첫 번째 항으로부터 4번 갔어야 돼. 그럼 얘는 K가 5라고 나왔겠지. 아, 결론적으로 K가 5가 되었겠더라.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K가 5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A1은 6, K는 5 더해주면 6 더하기 5는 11이다 라고 되어 있는 1번을 선택할 수 있다. 쌤, 그런데 저는 제곱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제곱을 쓰지 않고 여기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또 다르게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자, 등차 수열에서의 중요한 것은 결국 항과 항 사이 차를 물어봤을 때는 이거 첫째 항 없이 간격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A1-AK는 뭐야? 1-KD야. D가 마이너스 2인 거지. 절대값. 그리고 나서 너는 4의 절대값. 첫 번째 항 A1으로부터 K-1D, K-1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줄 수 있다고. 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 2의 K-1이라는 것이 나 여기도 넣었을 때 4 절대값 A1 마이너스 2의 K-1 이라고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그치? 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 양수라고 써주고 문제 이제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이게 양수였어 라고 한다면 2의 K-1은 4A1 마이너스 4의 8K-1 이라고 돼서 정리하면 10K-1 너는 4A1 이라고 등장. 그리고 나서 야, 나 여기 뭐 2로 나눠서 5K-1 2A1 이라고 하면 난 첫째 항이 6, 7, 8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6, 7, 8 넣어서 이 K-1이 정수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는 거야. A1은 지금 얘들아 5의 배수여야 돼. 5의 배수가 없어. 6, 7, 8 없어. 그럼 너는 무엇은 탈락. 이라고 해줄 수 있겠고 너가 그럼 여기 때 이번에는 음수였으면 좋겠어. 지금 양수인 거 했으니까 네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2의 K-1 다시 마이너스 4A1 플러스 8K-1 넘어가서 2 나눠주면 2A1은 3K-1이다. 그리고 이때 A1은 뭐가 돼야 되더라? 3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 누구 있어? 6 있어. 그래서 이때 A1은 6 잡아주겠고 6이 12 해서 나눠주면 여긴 4 되니까 K는 5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당연히 관찰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써서도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자연수 조건이 2개가 등장했을 때에는 이 자연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결과 중에서 자연수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얘가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 자, 18번 가보자. 아마 이제 18번부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해석 되게 어려워하잖아, 얘들아.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뭐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의 값이 있고 뭐 여기 또 절대값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 다 나와 있어. 평행이동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의 푼 친구들 너무 잘했고 이거를 끝까지 해결 못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공부를 해놓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쌤 이번 10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 10월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3학년 때 기출 공부하기가 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만큼 얘도 좀 잘 보도록 하자고. fx는 sin x 플러스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3파이보다 작은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알아 얘들아. 우리가 평행이동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fx sin x 플러스 a 얘가 지금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해. 그런데 쌤도 평행이동 시키는 거 싫어해. 이 불특정한 미지수 얼만큼 도대체 평행이동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애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리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이 x 플러스 a 이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sin x 프라임이라고 써보면 이런 식으로 x 다시라고 썼을 때 이 x 다시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얘들아?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해주면 돼? a부터 a 플러스 파이까지 간격이 파이만큼 되는 식으로 잘라주면 돼. a는 3파이보다 작은 어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파이보다 작은 어떤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파이만큼 갔을 때 최대와 최소의 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지. 즉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쌤은 어떻게 그린다? 나는 그냥 그린다. 쌤은 그냥 평행이동시키지 않고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 사인 그래프를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그냥 그려주게 되면 자 파이 지금 주기가 그냥 2파이지 얘들아. 주기가 2파이니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자 지금 똑같이 그리고 있네. 지금 평소보다 간격을 조금 넓혔더니 다시 여기 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때 너가 어떤 A라는 점부터 파이만큼 간 지점까지 최대와 최소로 관찰해줘 라는 상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의 점을 좀 찍어 보도록 하자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찍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가. 여기서 파이만큼 가면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얘가 여기가 A면 이만큼의 간격이 더 떨어져 있는 파이 플러스 A가 나오겠지.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1이 되겠고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오른쪽 경계가 된다라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A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최대는 1, 최소는 오른쪽 경계. 이게 만족돼. 근데 이 2분의 8을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달라진다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거구나. A값이 첫 번째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나 누구? 지금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이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1이니까 최대값에 1 집어넣어주면 나 이때 2라는 것은 최소값은 뭐가 된다? 파이 플러스 A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2 사인 파이 플러스 A. 아이고 이거 왜 나와? 2 안 나오지? 요렇게 된다고. 얘들아 사인 값이 2가 될 수 있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여기 모순 탈락.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가보자고. 이번에 두 번째는 2분의 파이부터 또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이번엔 2분의 파이부터 한번 넣어볼게. 나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다시 파이만큼 가줘. 그럼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얘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못 올라오고 여기쯤에서 끊기게 되겠지? 그럼 이때 최대값은 왼쪽 경계,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라는 거야.
최대값이 왼쪽 경계이려면 언제까지? 얘가 파이까지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왼쪽 경계를 최대라고 부를 수 있어. 물론 두 개가 같지만 최소가 넣으면서 왼쪽 경계다라고 할 수 있고 파이보다 커지는 순간 오른쪽 경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계는 파이까지라고 끊어주도록 하자. 파이. 끊어주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왼쪽 경계가 되면서 나 이때는 2 sin A 라고 써지겠고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에서 1이라고 나오니까 sin A가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A 값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인데 그럴 수 있는 A는 누가 있어? A는 6분의 5파이가 있어. 이렇게 하나 등장. 자, 이렇게 하나 등장해주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보니까 간격이 다 2분의 파이씩 끊어지나 봐 얘들아. 그래서 파이부터 이번에는 2분의 3파이까지 또 그 다음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계속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어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시작을 한다면 여기가 A였더라면 다시 너가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파이 플러스 A가 되었겠지. 최대값은 오른쪽 경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겠다.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2 sin 파이 플러스 A 한 것이 뭐와 같다? 얘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에서 1. 다시 sin 파이 플러스 A가 2분의 1. 아니 얘들아. 파이 플러스 A면 다시 sin A가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들아 3, 4분면에 있는 애 중에 누가 돼야 돼? 이때 A 값은 6분의 7파이라고 등장하겠지. 자, 마지막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시작돼. A 하나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파이만큼 간다라고 해주면 파이 플러스 A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최대는 1이 되겠고 최소는 왼쪽 경계가 된다는 거야.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는 2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sin A 이렇게 되는 애는 존재하지 않아. 모순이라고 해서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범위는 3파이까지야. 실제 범위는 3파이까지고 얘는 어떤 함수? 그렇지. 주기함수. 주기함수니까 반복이 되면서 주기 2파이씩 더 가주게 되면 너는 6분의 17파이. 얘는 주기 2파이를 더 가게 되면 3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탈락. 결국엔 너 3개를 더해 주시오. 6분의 29파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5번을 골라줬어야 된다고. 자, 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얘를 움직일 필요 없다. 사인 함수를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자체를 바꿔서 생각해라. 결국 사인 x라는 애가 a부터 a 플러스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사인 함수를 그려놓고 범위를 움직이면 되는 거야. 함수를 움직이는 거나 범위를 움직이는 거나 결국 관찰하는 방식이 똑같거든. 그래서 파이만큼 간격을 잘라서 이 간격 안에서 최대 최소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지 그 다음 왼쪽 경계랑 오른쪽 경계 중에 누가 최대 최소인지를 비교하면서 구간을 쪼갤 수 있었어야 한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우리가 지금 연속을 배웠겠지 얘들아? 우리 연속을 배웠어 학교에서 연속을 안 배운 줄 알고 쌤이 잠깐 멈칫했는데 우리 배웠어. 연속의 함수는 닫힌 구간 안에서 양끝 경계값 그 다음 극대 극소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안에서도 양끝 그 다음에 극값이라고 할 수 있는 요 1,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들을 관찰할 줄 알았으면 된다라는 거 보고 계속해서 19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19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를 가보도록 하자. 자, 이제 지금 단순히 그래프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보고 길이나 기울기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미지수 도입 파트의 문제가 되겠다. 활용 문제지. 근데 결국 얘는 지수 로그 방정식을 찾아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좌표를 일단 설정하고 그 좌표를 대입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야. 근데 그 전에 이러한 길이 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y는 2의 x제곱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y는 2x-1제곱 플러스 1이 나와 있어. 자, 밑이 똑같이 2야.
그럼 얘는 평행이동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자, 평행이동 관계인데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때 얘들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야 얘들아? 너무 대놓고 나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간 상태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즉 내가 여기 있던 점이 어떻게 C로 간 거야. B에 있던 점이 D로 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각각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 X축에 Y축에 각각 평행하게 만들어 보면 길이가 지금 1, 1, 1, 1, 2라고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점 B가 AD를 3대 1로 내분하고 있대. 점 B가 AD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여기가 3대 1이래. 허허허.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쌤이 진짜 하이에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다. 자, 여기 똑같이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둘 다 직각이고 직선 L과 이루는 요만큼 각이 어때더라? 똑같을 거야. 그러면 각이 같은 AA 닮은 상태가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 1대 1대 루트 2라고 한다면 여기가 실제 길이는 루트 2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실제 3루트 2가 되는 상황. 그럼 여기도 결국 1대 1대 루트 2니까 이만큼 길이가 3, 3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 좌표 간에 내가 위치 관계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좌표를 써주면 돼. 자, 뭐 좌표 어디서부터 쓰든지 상관은 없지만 쌤은 가장 왼쪽에 있는 좌표부터 쓰도록 할게. A 좌표를 t, 2의 t제곱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B 좌표는 어떻게 써줘야 되나? X 좌표도 3만큼, Y 좌표도 3만큼 올라가. 즉 t 플러스 3, 2의 t제곱 플러스 3, 2라고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를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 자, 대입해 주게 되면 얘는 2의 t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이 2의 t 플러스 3제곱이다 라고 들어간다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결국 2의 t제곱 플러스 3이 8 곱하기 2의 t제곱이고 양변에서 2의 t제곱을 빼주게 되면 나 이제 3은 7 곱하기 2의 t제곱. 다시 2의 t제곱이라는 것이 7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아이고 다 했다 얘들아. t라는 것은 로그 2의 7분의 3이라고 등장하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점 B의 x좌표이기 때문에 점 B의 x좌표 누구? t 플러스 3이 되었겠다. 자, t 플러스 3 구해보게 되면 t 플러스 3이라는 것은 로그 2의 7분의 3 플러스 3. 3이라는 건 로그 2의 8이지. 그래서 로그 2의 7분의 8, 3의 24. 로그 2의 7분의 24라고 되어 있는 정답 2번 선택해주면 되었겠더라. 그래서 평행이동이 나와서 조금 쫄 수는 있는데 이 기울기가 너무나도 예쁘게 X축, Y축 평행이동한 변화량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똑같았기 때문에 얘네들 좌표 간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한 직선상에 나타나 있는 점들이 나와 있을 때 꼭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관찰해 주도록 하자. 자, 계속해서 20번 가보도록 할게. 등비 수열 문제.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알고 있는 게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 항이나 합공식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가조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항은 무조건 첫 번째 항보다 크다라고 했어. 무조건 첫 번째 항보다 크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N이 A1보다 크다. 첫 번째,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라면 첫째 항이 양수인데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더 컸으면 좋겠어. A1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어? 어때야 되더라? 무조건 양수면 될까? 무조건 양수로 곱하면 될까? 첫째 항이 만약에 2야. 그런데 공비가 2야. 그러면 2, 4, 8, 16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첫째 항보다 클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 다음에 1, 2분의 1 점점 첫째 항보다 작아지기만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양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비가 1보다 컸어야 된다를 만족시켰어야 됐고, 두 번째,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야. 첫째 항이 음수인데 얘보다 무조건 더 컸으면 좋겠어.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마이너스 4 이게 있었다고 해볼게.
우리가 결국 공비를 관찰해야 되는 것은 항상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R이 1보다 크냐, R이 0과 1 사이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그 다음 R이 1보다 크냐, 요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R이 만약에 1보다 커버려. 그럼 뭐 2 이런 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점점점 작아져? 너 안 돼. 만약에 0과 1 사이야? 그럼 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점점점 커져. 음수긴 하지만 첫째 항보다 무조건 더 커. 그럼 너는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어때? 라고 하면 너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그럼 여기는 뭐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뭐 2분의 1. 얘보단 다 크다는 얘기야. 첫째 항보다 무조건 커. 그 다음에 만약에 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했을 때 8, 마이너스 16 더 작아지는 애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결국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공비를 관찰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양수다 음수다가 아니라 1과 마이너스 1까지 경계를 세워서 관찰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 AN이라는 것은 자, A4, A5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1, AN-1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AN-1이라고 AN의 관계네. 자, 이게 AN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AN-를 양변으로 나눠줬을 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공비 R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럼 얘도 일반항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결국에는 AR 세제곱 플러스 AR 4제곱이라는 것이 R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 AR 세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R 한 것이 R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얘들아. R값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그런 건 없어. R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얘 나눠주고 결국 AR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아, 네 번째 항이 1이라고? A4가 1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 A라는 건 R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 둘 중에 누굴 쓸지는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았는데 자, 둘 중에 뭐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나 조건은 뭐야? 합을 구해야지 얘들아. 합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1-R분의 A의 1-R의 세제곱 써주고 그 다음 여기는 A-A2 여기도 A의 1-R분의 뭐라고 들어간다? 6이라고 들어가겠더라. R이 1이 될 수 없으니까 1-R 또 날려주고 A 넘어가면 얘는 지금 A제곱 1-R의 세제곱이 6이라고 되었더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결국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써볼게 얘들아. 나 A 대신에 R 세제곱분의 1 들어가. A 대신에 R 세제곱분의 1 들어가서 양변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결국 여기는 1-R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A 대신에 R 6제곱분의 1 넘어가면 6R의 6제곱. 다시 6R의 6제곱 플러스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됐다는 거야. 그럼 다시 2, 3, 6, 1, 1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나 R 세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나 또는 3분의 1이었거나 라고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돼. R 값이 어쨌거나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서 나 R 세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첫째 항도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아지는 상황 오케이. 자, 근데 R 세제곱이 3분의 1이 된다는 건 여기에 해당돼. 맞지? 세제곱해서 3분의 1 된다는 건 R 값이 0과 1 사이가 되는 상황.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R 세제곱에 3분의 1 들어가면 A가 3이 되면서 첫째 항 양수가 되니까 모순이 생겨. 얘가 안 돼.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고. R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1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등장했어야겠다. 되겠어? 자, 그러므로 끝났다. 아, 이래서 A10을 물어봤구나. AR의 9제곱을 구하시오. A는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R세제곱이 3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 써주게 되면 결국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3번을 골라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네들한테 막 세제곱근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숫자를 예쁘게 맞춰줬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었으면 되었겠다. 그래서 조금 등비수열 치고 우리가 이런 그 공비의 범위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여서
등차는 활용 문제가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해봤을 텐데 등비 연습 많이 안 해본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자, 마지막 객관식 번호 보도록 할게.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고2 모의고사 중에서 이 정도 21번이면 쌤은 조금 무난했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할 수 있어. 그만큼 너희들 조금만 집중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마지막까지 집중해보자. 자, fx 다음과 같다. 지수 함수로 생긴 상황. 0 넣었을 때 각각 8 플러스 a고 0 넣었을 때 얘는 지금 a 플러스 52가 되니까 뭐 연속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고 그려보도록 할 거고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x에 대한 방정식 곱한 것이 0이 되는 허허허 이 곱조건도 최근 3개년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했어 얘들아. 특히나 작년 평가원에서 썼던 조건 중에 하나여서 좀 잘 봐야 된다 얘들아. 곱했을 때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다. 이걸 왜 fx는 0 또는 fx-k는 0 따로 주지 않고 곱한 거의 실근의 개수로 줄까? 그렇지 얘들아. 중복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곱한 것이 0이다라고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 베타를 갖고 얘가 만약에 베타 감마를 가지면 실제로는 두 개를 갖지만 곱했을 때 몇 개를 갖는 거야? 3개를 갖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 얘가 1개, 2개를 갖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2개 갖는데 하나를 겹쳐서 3개로 보이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x축을 그어서 얘가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에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다 합해서 3개가 되도록 하게 하려면 이때 3개가 되도록 하는 4 이하의 양수k가 존재하려면 A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지 그래프 그려가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식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어렴풋이 생각은 돼도 계산이 끝까지 안 됐을 확률이 높거든. 쌤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뭐부터 해? 상황파 그래프 그리자.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Y축 봤더니 0보다 작을 때 뒤집어진 지수함수 등장하시오. 0 넣었을 때 8 플러스 A다. 여기 8 플러스 A. 슝.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0 넣었을 때 52 플러스 A. 52 플러스 A. 가 있겠고 얘도 지금 감소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오라고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x축을 여기다 그을 수도 있고 여기다 그을 수도 있고 여기다 그을 수도 있고 여기 아래다 그을 수도 있고 해. 근데 생각해봐라. 52 플러스 a보다 위에다가 긋게 되면 얘는 그늘 하나만 가죠. 그럼 평행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하나밖에 못 갖는 상황이야. 그럼 합해도 2개 되겠지. 여기 8 플러스 a보다 아래에 x축이 존재할 때도 파란색 부분은 근을 가질 수가 없고 주황색 부분만 근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1개 갖고 평행이동 시켜도 여전히 하나 가죠. 그래서 그럼 2개가 최대가 되는 거야. 3개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이 8 플러스 a와 52 플러스 a 사이에 그어져서 2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2개를 가질 텐데 2개를 갖는데 얘가 3개로 보이는 건 뭐 때문이다? 그렇지 얘들아. 중복근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얘네가 근을 요렇게 2개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또 다른 근이 있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해서 얘는 다시 여기로 가고 얘는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서도 2개의 근을 갖는 거야. 그럼 총 몇 개를 갖는 거야? 3개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K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니까 이 근은 알파 플러스 K, 이 근은 알파 플러스 2K. 이래서 여기가 K만큼씩 벌어진 상태다라고 된다는 거지. 아, 결국엔 이제 알파를 넣어도 0이고 이 알파 플러스 K를 넣어도 0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구나.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되겠어? 자, 그러면 한번 써보자. 알파를 넣어도 0. 알파 플러스 K를 넣어도 0이 되는 상황.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A가 0이겠고 알파 플러스 K는 지금 이 주황색 함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6 마이너스 A
뭐가 마이너스야.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자 너무 많아 얘들아. 문자가 뭐 3개나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연립 들어간다. 위에서 아래 빼주시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6. A 날려주고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이 k가 4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k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k의 범위를 쓰기 위해서는 k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고? 조금 힘들 것 같지 얘들아? 그래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k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일단 얘만 남겨놓고 식을 먼저 써주게 되면 너는 넘어갔을 때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는 12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이다. 그리고 다시 얘 로그 씌워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라는 것은 로그 2의 12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 이라고 되겠고 그리고 다시 k는 2로 남기려면 k는 2라고 써주고 이때 넘어가면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12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 이라고 써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때보다 k가 어떻게 된다? 4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4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얘가 4 이하 그리고 양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단 크다. 요렇게 쓰고 싶다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써도 뭔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써도 이거 범위 안 나오지 않아요? 자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일단은 얘네를 다 넘겨. 양변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6을 더해. 알파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에 그 다음에 여기는 12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6 하면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등장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서 2 마이너스 알파 6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6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6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주자고.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지. 자, 밑에 2니까 여기 2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너는 12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이었다. 넌 다시 2의 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다. 라고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등식 한 번, 여기에 있는 부등식 한 번 각각을 계산해주면 끝. 그래서 앞에 상황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계산량이 조금 있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 나눠서 계산해 주게 되면 결국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자, 이 알파를 x로 한번 치환해 볼게 얘들아. 이 알파 제곱을 x로 치환해 주게 되면 결국 여기는 x분의 4. 그 다음 여기는 지금 12지. 12 마이너스 8x 라고 등장한다. x 뭐 어차피 양수인데 뭐 양변에 곱해버려. 양변에 곱해서 써주면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뭐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이 알파 제곱이니까 지수 부등식. 알파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들아 실제로 이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어. 이거 0 안 되지. 저기 교점인데 알파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바꿔주게 되면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었겠더라.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A라는 것은 2의 알파 플러스 3이야. A라는 것은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인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4가 돼. 그래서 이때는 4보다 크거나 같고 A라는 값이 0을 넣었을 땐 8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하나. 이게 일단 첫 번째 범위. 됐어? 자,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또 풀어주게 되면 똑같이 12 마이너스 8x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x분의 64. 그리고 이제 또 x를 곱해 얘들아. 넘겨. 그래서 여기는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4 나눠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6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판별식을 쓰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관찰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 범위가 되면서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4, 5, 6, 7 더해주니까 정답 22라고 되어 있는 3번을 골라줄 수 있었다고. 되겠어 얘들아?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여기서 좌표들 간의 관계를 구해서 이 지수 방정식을 풀어낸 다음에 부등식까지 연결시켜주는 활용 문제였는데, 자, 쌤이 이제 여기서 다시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풀었지만 실제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냐면, 한 번만 더 해볼게. 답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도 돼. 이미 이 알파 제곱이 반복되고 있어. 이미 이 알파 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면 여기서 치환을 해줬어도 돼. 그러면 식은 조금 더 깔끔해져. 방법은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를 많이 바꿔주게 되면 너는 지금 x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6. 그럼 여기는 그냥 1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곱하기 x. 이렇게 된다. 그래, 라지 x 다 곱해. 그래서 넘겨. 그러면 8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 여기는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로그 2의 블라블라다 라고 나와서 k의 범위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얘들아, 첫 번째는 이 곱한 것이 0이 되는 실근이 3개다 라고 했을 때 두 개에서 하나는 겹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추론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양수 k가 4 이하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k가 4 이하가 되는 꼴을 만들어서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풀어낼 수 있었어야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생각만 떠오르고 계산을 못하면 결국 그거는 내 점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머리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손으로 직접 마무리를 지어보기를 바란다. 정답 3번 체크하고 우리 이어서 주관식 가보도록 할게.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관식 주요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26번. 요것은 지금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있는데 잘 보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의 차가 6이다. 자, 이건 뭘까?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쓰지? 미분계수의 정의 f'k라는 것을 쓸 때는 리미트 나 h가 x가 k로 가는 걸로 하자. x가 k로 갈 때 결국 x-k 그리고 fx-fk 이렇게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 나타낸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평균 변화를 우극한, 평균 변화를 좌극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른쪽 미분한 것과 왼쪽 미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것의 우극한과 이것의 좌극한이 같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차가 6이 된다는 건 두 값이 어떻다는 얘기들아? 다르다는 거야. 쌤이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미분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된다는 거지. K라는 건. 그래서 사실 얘는 보자마자 너 보자마자 미분 불가능한 상태대 K라는 건 뭐다? K라는 건 2가 됐어야 된다라고 찾아냈어야 돼. K가 2가 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2라는 점에 대해서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겠고 A가 음수면 뒤집혔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우극한과 좌극한 계산해 주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써줘? 어차피 오른쪽 미분해 주게 되면 나 이것은 A라고 쓸 수 있겠다. 나 여기는 A가 되겠고 왼쪽은 마이너스 A. 너가 뭐라고 된다? 6이라고 된다. 다시 말해 2A가 6A 값이 3이라고 된다는 얘기야. 자, A 값이 3이 되니까 결국 A는 3, K는 2라고 해서 F5를 구해주게 되면 F5라는 값은 A 곱하기 5-2, 3, 3, 9라고 써주면 되겠지? 정답은 9 쓰면 끝. 쌤, 여기가 지금 양수로 체크해서 A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얘만 일단 생각해봐. A는 어쨌든 여기 그냥 곱해진 값일 뿐이거든. 절대값 x-2로 먼저 생각해보면 절대값 x-2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2의 원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1이고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에 각각 A를 곱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자, 이어서 27번 삼각함수 활용. 오! 얘들아, 뭐 사각형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우리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 얘들아.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그림이 막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돼.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더 디테일해 줘야겠지만 그리면서 수정해 나가도 되니까 처음에 뭔가 형태를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 나 이렇게 갈 거야. A, B, C. 여기가 6이라고 할게. 라고 만약에 잡았어. 그리고 나서 코사인 C라는 것이 5분의 4야. 그럼 나 여기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고, 자, 결국 이제 이 조건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 사인 A가 사인 B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인 B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사인 B. 사인 B가 아니라 비율. 비율의 B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결국 이 사인 B라는 건 뭐와 같아? 길이 B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지금 sin A 대 sin B라는 것이 뭐랑 똑같은 거다? 1대 2가 되는 거잖아. 나 sin A 대 sin B가 1대 2라는 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도 1대 2가 된다는 상황. A랑 마주보는 애가 1이고 B랑 마주보는 애가 2고 그걸 봐봐. 지금 쌤 그림 틀리게 그려서 상관없다고. 결국에는 이 변의 길이를 미지수 딱 하나로 표현하고 세 변의 길이 각 하나 다 나왔으니까 뭐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자, 코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 결국 AB의 제곱이라는 것, 66의 36이라는 것은 x제곱, 2x 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5분의 4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얘네 계산하면 뭐야 얘들아? 5x제곱에서 2, 4, 4, 16 마이너스 5분의 16x제곱이라는 것이 36이야. 그럼 이거 5분의 25란 말이야. 25에서 16 빼면 5분의 9잖아. 5분의 9 x제곱 9, 4, 36. x제곱이 뭐 되는 거야? x제곱이 20 되는 거야. 이렇게. x의 제곱이 20이다라고 한 상태에서 삼각형 ABC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을 이용해서 너 곱하기 사인 너 절반하시오 하면 끝. 그래서 2분의 1 x 곱하기 2x 곱하기 사인 에코 C를 써주면 되겠다. x의 제곱 곱하기 사인 값 들어가면 나 코사인이 5분의 4야. 그럼 사인은 뭐야? 5분의 3. x제곱이 20이니까 결국 정답 12라고 쓰면 끝. 쌤, 왜 코사인이 5분의 4면은 사인이 이거예요? C값에 대해서. 나 코사인이 5분의 4라는 건 5, 4라는 얘기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에서 5, 4, 3 삼각형이니까 사인은 바로 5분의 3인 걸 알 수 있다. 또는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늘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가 25분의 16 되면서 하나는 25분의 9 라고 이렇게 반대로 써가 돼야 되니까 사인 값은 5분의 3일 수밖에 없었겠지. 어차피 뭐 사인 값은 삼각형 안에서는 무조건 0과 파이 사이잖아. 그래서 늘 양수가 등장하니까 부호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사각함수 활용은 어려운 난이도 아니야, 얘들아. 딱 보이는 그대로 사인 B를 이용해서 길이 써줘서 코사인 법칙 한번 그리고 삼각형 넓이 공식 한번 써주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꼭 해주고 그래서 28번 아마도 제일 좀 생소하게 느껴졌을 만한 문제가 28번이야. 이런 문제는 많이 안 풀어봤는데 싶은 형태가 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근데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조금만 우리가 잔머리를 써주면 또 풀어낼 수 있거든.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분의 f0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얘들아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지만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 차수가 없어.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식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f2분의 f0라고 내가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가 약간 일단 이제 물음표야. 우리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계속 봐. fx는 1에서만 불연속이야. 여전히 이게 뭐 다항함수다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 얘들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1에서만 불연속이고 1에서의 극한값은 이 값을 뭐 3배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2가 되는 애는 없는데 f0랑 f2 더한 게 4다.
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식으로 가는 문제는 아닌데 구체적인 값이 0일 때, 2일 때, 1일 때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값이 필연적으로 뭐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 상황을 찾으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선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F0 더하기 F2가 4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애들은 fx가 2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얘는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슝 여기가 이제 y는 2 fx는 2가 될 수 없다고 했거든. 여기를 지날 수가 없어. 여기를 지날 수가 없는데 두 개를 더해서 4 얘들아 이거 2로 나눠보면 2분의 f0 플러스 f2는 지금 2란 얘기야. 0과 2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1,2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야. 1,2에 대해서 대칭?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되게 들어간다고. 하나는 이쪽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함수가 연속이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막 이렇게 놀다가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나야 되는데 모든 애들이 2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1에서 뭐라고 했어? 불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렸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하나는 나 여기 F1이라는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이렇게 여기 P라는 값을 가졌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됐겠어? 너는 뭐 4-P가 됐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가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서 나 이거 하나는 P고 하나는 4-P고. 그러면서 나 근데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은 F2의 3배와 같다. 라고 하니 나 여기 어차피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극한값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데? 극한값 지금 2가 돼야 되는데 너가 2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결국엔 3F2가 뭐가 됐어야 된다? 2가 됐어야 된다. F2 값은 뭐야 얘들아? 3분의 2가 되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림은 얘가 위에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었네. 결국에 이렇게 써지니까 문제 F2분의 F0라는 것은 F2는 3분의 2, F0는 4-3분의 2라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2-2에서 3분의 12로 들어가니까 얘는 5라고 정답 나올 수 있겠지. 답이 나오는 거 굉장히 간단해. 왜냐면 식을 쓸 수가 없거든. 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0의 값이 뭔지, 1의 값이 뭔지, 2의 값이 뭔지 이것만 딱 따져주는 문제였어. 그래서 얘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얘는 더해서 4가 돼야 되는데 2를 지날 수 없다? 사이값 정리. 너는 사실 2 지나야 되는데. 니네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나는 2보다 작은 값, 하나는 2보다 큰 값이어서 하나는 2보다 큰 값, 하나는 2보다 작은 값이어서 결국에는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지날 수 없는 방법은 딱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2에서 비어져 있었구나. 너의 극한값이 2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라 라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어. 굉장히 좀 생소했겠지만 사실 조금만 더 침착하게 문제를 보면 난 이것을 아예 함수를 쓸 생각을 안 해야 돼. 함수를 쓸 생각을 안 해야 되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함수값만으로 푸는 문제다 라고 집중해서 숫자들을 봤으면 조금 더 길이 보였을 것 같아. 자, 계속해서 29번 가보도록 하자. 이번엔 수원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 늘 나오던 유형 중에 하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나열만 잘하면 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14번째 항과 15번째 합의 12배를 하시오. 14번째랑 15번째 꽤나 먼데. 꽤나 나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규칙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꽤 많이 나열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 규칙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각각을 집어넣을 거래. 생각해보더라. 양수일 때 뒤집은 다음에 1을 빼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2를 집어넣어. 2분의 1-1은 음수가 돼. 3을 집어넣어. 3분의 1-1도 음수가 돼. 4분의 1-1도 음수가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여기다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 근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은 뒤집어지면서 2-1, 3-1, 4-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양수가 될 수 있어. 즉 양수를 넣었을 때는 내가 0과 1 사이를 넣느냐 1보다 큰 애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얘는 어때? 음수를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럼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넣었을 땐 계속 0 나올 건데 음수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 라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게 나열을 해서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13번째 항의 합이 13이 되게끔 만들어 보시오 라는 거야, 얘들아. 뭐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해야지. 여기까지 나열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으면 끊을 수 있겠지. 그리고 좀 그거 느꼈어, 얘들아? 얘들아, 이거 느끼면 좋은데 시험 시간에 느끼기 어렵지만 1, 5, 9, 13 뭐가 느껴져? 4씩 커지는 게 느껴져. 왜 이렇게 줬을까? 4씩 왜 이렇게 꼭 커지게 줬을까? 라는 의심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들아.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열 시작해 보도록 할게. A2, A3, A4 5, 6, 7, 8까지 가보겠다. 5, 6, 7, 8 사실상 지금 다 쓰는 거긴 한데 들어가 보자고. 첫째 항이 원래 6보다 큰 애라고 했다. 걔를 K라고 써보겠고 K는 지금 6보다 큰 상황이야. 자, 양수 6보다 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K분의 1-1 이라고 써주면 K분의 1-K 얘는 음수가 되겠다. 음수면 바로 마이너스 다시 붙여서 K분의 K-1이라고 되겠고, 그럼 여긴 지금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근데 얘 값이 뭐야?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여가지고 다시 플러스에다가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어 보면 K분의 K-1 분의 1-1 이거 뭐니? K-1 분의 1 K-1 2라고 들어가. 맞아, 얘들아? K-1분의 K-1 2라고 써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은 K-1분의 K-1이 빠지니까 K-1분의 1이라고 되겠지. 이렇게 돼. 그럼 얘 뭐야, 얘들아?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다시 한번 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K-1 빠지니까 K-2가 된다. 근데 얘는 또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야. K가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보면은 얘랑 좀 형태 꼴이 비슷해더라. 그래서 1, 5, 9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 너 양수 집어넣어. 그럼 또 다시 K-2분의 1-1을 집어넣어라. K-2분의 1-1. 다시 말해 K-2분의 여기서 K-2분의 K-2. 그리고 여기 3-K라고 들어간다. K-2분의 3-K. 그게 뭐야? 또 나는 지금 여기 양수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다시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가 돼서 K-2분의 K-3. 이게 뭐야? 이거 다시 양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잖아.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 집어넣으면 얘 또 양수 될 건데 한번 보자고. 너 어떻게 생겼어? 그럼 K-3분의 K-2에서 1을 빼주시오. 즉 K-3을 여기서 빼면 K-3분의 1이겠고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K-4가 된다고. 이 흐름 알겠어, 얘들아? 결국엔 지금 이게 4칸씩 갈 때마다 K 다음에 K-2 다음에 K-4 요렇게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되니까 결국에는 A1, A5, A9, A13 더했을 때 K, K-2, K-4, K-6 더한 것이 13이다. 4K라는 것은 나 얘네 다 더하면 25. K값은 4분의 25가 되었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K값 4분의 25고 결국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A14 플러스 A15 계산해 주게 되면 어차피 A13은 얘들아 써보자. 이 정도 그냥 쓰면 돼 이제. A13은 이제 누구야? K-6이 될 거야. K-6이니까 여기서 6을 빼주게 되면 4분의 1이라고.
자, 4분의 1 들어갔을 때 얘는 지금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3 들어오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써지겠지. 나는 얘네를 더해서 뭐 할 거야? 12 곱할 거야. 난 얘네 더해서 12 곱해. 2 플러스 3분의 1에 12 곱해주면 24, 3, 4 해서 여기는 28이라고 쓸 수 있었겠죠. 정답은 28 처리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뭔가 숫자의 반복, 그리고 꽤나 큰 번째, 14번째, 15번째의 항을 구하라는 것은 아마도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데, 이 나열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을 안 하면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영도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플러스를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그 다음이 예상이 되는 형태라서 어렵지 않은 나열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납적 정의가 나오면 일단은 나열을 해보고 생각하자. 마지막 30번 가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자. 30번 문제가 꽤나 까다로웠지. 문제도 길고 실제 풀이 과정도 좀 복잡하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제가 결국 곱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 곱의 연속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신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쌤이랑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경계값이 두 개야 지금. 마이너스 4랑 0. 두 개의 경계값에서 얘가 과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상수 K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T부터 T 플러스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GT라고 하자. 평균 변화율식 써주면 되는 것이고, 이때 FT랑 GT를 곱한 것을 HT라고 하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조건을 봤더니 함수 H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서 어떠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뭘 하란 얘기야?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려는 거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지?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 의심되는 점을 찾아야 돼. 이거는 쌤 하이웨이도 따로 뽑아놓을 정도로 오픈런과 하이웨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얘기야.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이 어디냐? 딱 봐도 마이너스 4랑 0일 텐데 이 점에서의 곱의 연속성이 연속 곱하기 연속이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냐? 이걸 따져서 풀어달라는 얘기고, FK가 B라는 얘기는 뭐 구체적인 값이 등장한 거 보니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FC-A-B라는 건 다 각각 구해서 대입을 해보시오. 함수를 찾으시오라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얘들아. 첫 번째 뭐? HT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고. 자, HT라는 것은 FT 곱하기 GT야. 근데 GT라는 건 어떻게 쓰더라? FT 플러스 K 빼기 FT 그리고 K.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K는 어차피 상수거든, 얘들아. 4보다 큰 어떤 상수야. 그래서 K분을 앞으로 꺼내면 FT 곱하기 FT 플러스 K 빼기 FT라는 함수 곱하기 함수, 요러한 상태라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거고, HT가 과연 어떤 점에서 이제 연속성을 확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4랑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HT는 F가 불연속이면 H도 불연속일 수 있고, FT 플러스 K가 불연속이면 HT도 불연속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일단은 FX의 연속성을 먼저 관찰해야 돼.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누구?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일 때랑 x가 0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는 함수값이 b가 돼. 근데 0하고 b는 같아질 수가 없어. b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는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아, 함수 fx 있잖아. x가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야. 너네 불연속이란 얘기야. 두 번째, x가 0일 땐 어때? 맨 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4a야, 4a. 그리고 맨 아래다가 0을 집어넣으면 c야. 근데 얘는 둘 다 양수.
조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너는 이거 틀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즉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연속이면 좋겠어. 라는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가지고 HT도 마이너스 4에서 관찰을 한번 해봐야겠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 곱하기 무언가를 했을 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보시오라는 상태야.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연속성을 판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는 이 t값이 마이너스 4일 때도 봐야 되지만 지금 뒤에 보면 f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얘가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 즉 t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인 경우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각각에서의 h, t의 연속성 확인해 볼게. 자, h-4 함수값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로 갈 때의 극한값과 같다. 자, 마이너스 4로 갈 때 극한값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t 플러스 4, t 플러스 a, 그리고 뭐 여기는 뭐 gt 지금 붙게 되겠지. 근데 봤더니 h-4를 딱 집어넣게 되면 f-4는 뭐가 돼? b가 되더라. 여긴 b. 여긴 b가 돼. 그리고 요 뒤에 뭐 붙겠지. 여기 지금 k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k 붙을 텐데 뭐 걔는 어차피 f 마이너스 4 플러스 k, k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어떤 값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빼기 여기다 f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또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뭐야? 그냥 0이야. 마이너스 4 넣는 순간 그냥 0이야. 그러면은 k도 어차피 뭐 4보다 커, b는 양수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b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 근데 문제 나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fk가 b라고 하고 있어. fk도 같아. 근데 우린 k가 뭐다? 4보다 크다. k가 4보다 크면 얘도 얘 양수? k-4도 양수. 어머나. 양수일 때 무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양수일 때 2차 함수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 3에 대해서 대칭되게 생겼는데 하나는 k를 갖고 하나는 k-4를 가져. 그러면 내가 얘랑 얘가 3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잖아. 즉 k랑 k-4가 3에 대해서 대칭이다. k-2가 3이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k가 5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k값이 5라는 걸 찾았어. 다시 말해서 f1과 f5가 같다는 얘기라고 얘들아. f1과 f5가 b로 같아. 근데 이 b는 뭐더라? b는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랑 똑같은데? f-4랑. 얘네가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 알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 t가 마이너스 k-4일 때는 어때? 라고 해서 봤는데 아니 k가 지금 5잖아 얘들아. 5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9일 때를 확인하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9일 때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연속이야. ft는 마이너스 9에서 경계를 안 가져 얘들아. 연속이란 말이야. 얘는 지금 불연속이겠지. 마이너스 9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이제 다시 연속이야. 이렇게. 그래 얘들아 이렇게 곱해서 생각해보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연속 곱하기 연속을 빼는 거거든. 근데 연속 곱하기 연속은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연속 곱하기 불연속뿐이야. 즉 ft랑 ft 플러스 k의 관계만 보면 되는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려면 어때야 되더라? 이건 너무 많이 했을 거야. 고배 연속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잖아.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려면 어때야 돼? 연속이 내가 0이 돼야 돼. 연속이 내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f-9가 0이었어야 된다. 이렇게. f-9가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이구나. a가 9구나. 라고 우리가 값을 하나 알게 된 것이다. a가 9구나.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지금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지금까지 한 걸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나 여기 지금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4 지나는 2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0에서 연속성은 몰라.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이제 빵꾸 뚫려 있어. 빵꾸 나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3에서 대칭을 갖는 2차 함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 연속인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면 나 여기 3에서 일단은
대칭이고 1과 5에서 같은 값을 갖는데 그 값을 마이너스 4도 가져. 이게 지금 B야. 여기가 지금 C야. 이런 상태. 되겠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게 뭐야? 넌 했으니까 너 0에서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를 한번 구해봐줘. 자, 0에서 그럼 만약에 불연속이었다고 치고 불연속이었다고 치고 t가 0일 때랑 그 다음 t 플러스 k가 0일 때 다시 말해 t가 마이너스 k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똑같이 0일 때를 집어넣어 보시오라고 하면 얘는 h0라고 해야겠고 h0랑 리미트 나 t가 0으로 갈 때를 관찰하고 싶어 라는 상태야.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함수값이랑 우극한 같기 때문에 쌤이 좌극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좌극한으로 볼 거고 이때 ft 0보다 작을 때 함수 누구야? t 플러스 4 그 다음 t 플러스 9 그리고 뭐 이제 gt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자, 얘를 한번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h0라는 것은 0 넣었을 때 그냥 c란 말이야. c 곱하기 그리고 나서 여기는 k분의 K 물론 우리가 군 거 알지만 그리고 나서 0 플러스 K 해가지고 FK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는 어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거 그냥 36 곱하기 그리고 나서 얘는 또다시 K분의 다시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FK 마이너스 36이라고 등장해.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K가 어차피 같은 수니까 여기 지금 날려줘. 그러면 결국에는 C 곱하기 FK-C랑 36 곱하기 FK-36이 같냐 다르냐 이 얘기하는 건데 얘네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얘네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C가 36인 방법밖에 없어. 36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4A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얘네가 같은 방법밖에 없어. 다르면은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야? C랑 4A가 같다는 얘기는 X는 0에서 연속이었다는 거야. 너는 연속이었다는 얘기야. 아, 너는 연속이구나. C는 몇이야? C는 36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지. C가 36이었다면 나 이때 B라는 건 뭐가 되더라? B라는 건 F1, F5와 같은 얘기라고 했지? F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5 플러스 C 해서 여기는 41이라고 등장한다고.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F 누구? C-A-B라고 해주게 되면 이때 FC라는 것은 36, A는 9, B는 41. 50 빠지니까 F-14 되겠네? F-14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플러스 9는 마이너스 5 해서 곱하면 50이라고 될 수 있었겠다. 정답은 50. 그래서 결국에는 자 봐봐. 요 상태에서 각각의 값을 보고 직접 함수를 써야 하는가? 아니면 바로 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처리하느냐를 결정하면 조금 더 문제가 빨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거 일일이 쓰세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마지막으로.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얘가 불연속이야. 그리고 얘가 연속 마이너스 불연속이야. 이런 상태였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연속 빼기 불연속 여전히 불연속이야. 근데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불연속 곱하기 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즉 얘네들은 각각 얘네 계산했을 때 연속 마이너스 연속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곱했을 때 불연속 마이너스 불연속을 해서 연속이 되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네를 하나하나로 봐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연속이 되려면 직접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얘가 연속이었을 때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은 0이다 라고 바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곱의 연속성을 조금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매번 이렇게 식을 다 쓰면서 가면 풀이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곱의 연속성을 매번 직접 계산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고생 진짜 많았고 얘들아. 자, 10월 모의고사를 치러 갔더니 수1도 그렇고 수2 앞부분도 그렇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30번 말고는 없었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게 되게 부담이 됐을 거야. 그래도 뭔가 나 누적되니까 이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란다. 날씨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 얘들아. 안녕!